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진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자, 별들 간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별과 이 별은 색깔이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 별들과 주변에 있는 조그만 별들은 밝기가 다르네요. 이 별의 색깔은 뭘 의미하고 별의 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외에도 별의 거리, 별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자, 이런철 대삼각형과 백조자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배가, 이 별을 견우성, 그 다음에 얘를 대뇌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대뇌부를 따라서 있는 별 자리가 바로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는 여기 이렇게 펴져 있는 은하수를 따라서 백조자리가 향하고 있는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조자리의 앞머리에 해당하는 이 별을 우리가 알비레오라고 합니다. 이 알비레오는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별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별을 보면 명확하게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밝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두 별은 서로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쌍성입니다. 자, 그럼 별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조금 밝은 별은 이 주황색이고 조금 어두운 별은 푸른색이네요. 자, 우리는 직접 그 별에 가서 그 별들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백열구를 보면은 처음엔 스위치를 켰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붉은색 빛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백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온도를 측정해본 처음에 붉은색일 때는 1000도, 백색일 때는 6000도, 7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백열구를 처음 켰을 때와 그 다음에 백색이 되었을 때 밝기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별색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별의 색깔이 대략적으로 온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변하는 것은 바로 전구의 색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빛의 전체 양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색과 밝기가 변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플랑크라는 사람입니다. 플랑크가 이상적인 흑체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흑체의 정의는 입사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이 흑체를 어떤 온도에서 예를 들어 3000도에서 3000도가 되게 해놓고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0도, 5000도, 6000도가 될수록 각 파장별로 그 파장에서 나오는 빛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은 모든 파장대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플랑크는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런 현상은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플랑크는 수식으로 이 파장과 온도의 관계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빈이라는 사람이 더 있는데요. 빈이라는 사람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여기 보시면 3000도에서는 1.0, 4000도에서는 0.7 정도, 그 다음에 5000도에서는 0.55 정도, 6000도에서는 0.4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온도와 그 다음에
파장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밝혀내었는데요. 그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별의 온도와 색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왼쪽은 4000도의 별이고요. 오른쪽의 별은 13000도의 별입니다. 4000도에서는 주로 많이 나온 파장대가 이 붉은색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13000도의 별은 주로 이 보라색 짧은 영역 쪽에서 빛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온도가 낮은 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빛들은 합쳐져서 흰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합쳐지지 않는 이 부분의 영역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 색깔로 인식하게 해줄 것입니다. 역시 13000도의 별도 마찬가지인데요. 13000도도 보면은 자, 선생님이 그는 이 아랫부분의 빛의 색은 똑같습니다. 이 별들은 합쳐져서 역시 흰색이 돼버리고 백색광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이상의 별빛을 보면은 주로 파란색의 영역에 빛이 주로 많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내는 빛의 영역이 짧은 영역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푸른색에 가까운 별이 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비의 두 별의 파장에 따른 복사의 에너지 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건 실제로 측정한 자료입니다. 자, 1번 별은 여기 보시면 주황색에 해당하는 별이죠. 주황색에 해당하는 별은 주로 파장대가 이 600개에 해당하는 600, 700 이쪽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역은 주로 붉은색 계열입니다. 2번 별은 보면은 주로 여기 파란색 400쪽에서 빛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라색 쪽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에 가까운 영역이죠. 그래서 2번 영역은 주로 파장이 짧은 붉은색보다는 푸른색 쪽에 빛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1번 별 같은 경우는 푸른색보다는 붉은색 쪽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1번 별은 이렇게 주황색에 가까운 별이 나오고 2번 별은 푸른색에 가까운 별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별의 색은 결국 온도를 의미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색만 보고 별의 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별의 색을 통해서 온도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저 색깔은 몇 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별의 온도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 얘기를 하자면 뉴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은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에 프란호프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연찮게 태양빛을 좀 더 정밀하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보지 못했던 검은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은 선들을 우리는 이 프라운호퍼를 기르기 위해서 프라운호퍼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프라운호퍼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흡수선이 히르히호포라는 사람이 연구실에서 온소별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이 스펙트럼과 그러니까 온소별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흡수선에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선들이 일부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선들이 거의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일치한 선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호프는 이 선은 결국 어떤 온소가 태양의 대기에서 흡수하는 선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해석해낸 거죠. 이후에 스펙트럼을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기체 자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이렇게 방출선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전구를 통해서 나온 빛이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흡수선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허긴스라는 사람은 태양만 스펙트럼이 있을까, 별에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긴스는 분광기, 다시 말해서 별빛을 모아서 분석하는 장비를 더 개선시켜서 별까지 한번 확대를 시켜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영자리 성운인데요. 영자리 성운은 이렇게 방출선이 나온 걸 관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자리 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기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다른 별까지 확대를 시켜서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별들의 흡수선을 측정하게 됐고요. 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자 나중에 피커링과 캐넌이라는 사람이 그 별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캐넌이라는 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개의 스펙트럼을 나중에 7개의 무리로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별의 분광형을 나누는데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의 스펙트럼이 비슷한 애들끼리 쭉 모아서 해보았더니 총 7가지가 나오는 거죠. O, B, A, F, G, K, M. 처음에 분광형을 나눌 때 잘 모르니까 이 수소선의 진한 정도, 이 흡수선의 굵기, 강한 정도를 가지고 먼저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거를 A라고 두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A가 된 건데요.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5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이후에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결국에는 별의 온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정리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하이드로겐 수소선이죠. 그리고 이게 헬륨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별의 분광형과 스펙트럼을 한 번 더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O형이 가장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M형이 온도가 가장 낮고 순서대로 우리가 이걸 외우는 방법은 O, B, R, P, 마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O, B, R, P, 마 이렇게. 자, 그리고 O형은 특징이 뭐냐면 헬륨선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헬륨선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A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죠? 바로 수소선이 제일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K형과 M형은 특징은 뭐냐면 여러가지 분자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런 별들의 주변의 대기는 분자가 있을 정도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별의 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역시 알비레를 보면은 파란색 별과 그 다음에 주황색 별이 있는데 주황색이 더 밝죠. 우리가 앞서 말했을 때 파란색 별은 온도가 높고 주황색 별은 온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의 밝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별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에서 나온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밝게 보이겠죠.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여러분들 포고슨 방정식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히파르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6등급과 1등급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을 포고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약 100배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6등급과 5등급은 n배 정도 밝기 차이가 있고요. 이걸 또 자세히 관측을 해보면 5등급과 3등급은 똑같이 n배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5등급, 4등급과 3등급도 n배 차이, 3등급과 2등급도 n배 차이, 2등급과 1등급도 n배 차이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n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n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등급은 6등급의 별에 밝기에 n배를 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등급의 밝기를 구하고 싶으면 L6에다가 밝기를 나타내는 L6에다가 n을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등급은 5등급의 n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5등급은 L6에다가 n을 곱했으니까 4등급을 구하고 싶으면 역시 n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등급을 구하고 싶으면 또 n을 곱하고 2등급은 n을 곱하고 1등급은 n을 또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L1의 밝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따지면 L1 다시 말해서 1등급의 밝기를 구하고 싶으면 L6 다시 말해서 6등급의 밝기에다가 n을 5번 곱하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L6를 왼쪽으로 넘기면 L1과 L6 다시 말해 6등급의 별과 1등급의 별의 밝기 비율이 나옵니다. 이 밝기 비율이 아까 100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른쪽은 n의 5승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n의 5승은 10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n을 구할 수가 있죠. n은 양변의 지수를 취하면 되죠. 5 루트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n은 100의 5분의 1승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M2 등급인 별이 있고 M1에 1 등급인 별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M2의 등급의 별은 밝기가 L2, M1의 등급의 밝기는 L1. 그럼 역시 똑같이 L2분의 L1을 어떻게 곱하면 돼요? 100분의 5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된다? 바로 등급차만큼 곱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0분의 5분의 1 곱하기 M2-M1 배수만큼 곱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로그를 가지고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 로그 L2분의 L1이 되고 오른쪽은 로그 100분의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5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얘를 로그 10은 1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로그 L2분의 L1은 5분의 2 M2-L1, M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M2-M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M2-M1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까 5분의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죠. 2분의 5가 될 것이고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 로그 L2분의 L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2, 1이니까 얘도 2, 1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구순 방정식입니다. 과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절대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진짜로 밝아서 밝은 건지 아니면 가까워서 밝은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엄청나게 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멀리 있어서 태양보다 훨씬 어둡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두 개에서 나오는 에너지 전체 양을 보면 베텔게우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 간의 거리에 따라서 실제 밝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밝기가 실제로 안 느껴지는 거죠. 멀어져 버리면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별들을 비교해야지 정확하게 별들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별의 밝기를 18세 거리에 놓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절대 등급과 포구순 방정식을 연동을 시켜보면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 L2분의 L1분의 L2가 됩니다. 이거를 태양에 대해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뺀 차이는 결국 태양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가를 나타내는 식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별의 실제 밝기는 그 별의 절대 등급만 알면 태양에 비해서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별의 크기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별들은 베텔게우스와 그 일부 별만 가능합니다. 베텔게우스는 태양보다 대략 한 900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가 140만 킬로거든요. 직경이. 그럼 그거의 100배면 1400만.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1000배면 1억 4천만.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좋은 망원경으로 찍으면 어느 정도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직접 측정해서 별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잴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태양이 여기 있고요. 베텔게우스 여기 있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아무리 망원경의 비율을 확대해도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 크기를 재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슈테판 볼츠만 방정식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체 에너지, 다시 말해서 1cm 곱하기 1cm 이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전체 양은 이 면적에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험실을 통해서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한 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식으로 정리하면 시그마 t의 사승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면적입니다.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물체의 에너지는 온도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별에서 나온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이론적으로 구하려면 일단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를 알아야 되겠죠? 온도만 알면 됩니다. 온도를 알면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별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별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렇죠. 아까 이 단위 면적당 나오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구하려면 이 별 표면에 있는 전체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 전체 면적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단위 면적 나오는 다시 말해서 1cm, 1cm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곱하면 별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정리해보면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L, 보통 광도라고 표현합니다. L은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온도는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광형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광형을 구해보면 그 별의 온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별의 광도인데요. 별의 광도는 어떻게 알죠? 예,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에 비해서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별의 광도를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L 값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광형을 통해서 T 값을 알았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R밖에 없죠. 이 R은 뭘 의미하죠? 바로 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별의 반지름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별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별의 온도를 알고, 온도죠, 온도. 그리고 별의 광도를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R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별의 색과 별의 등급, 별의 밝기, 그리고 별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